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정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 대인 담당자가 배정이 되는데요, 이 담당자가 처음에는 전화 와가지고 치료 잘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것저것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줘도 되냐,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되냐, 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희는 먼저 환자분 상태부터 물어봅니다. 자, 연세는 얼마나 되셨는지, 지병은 있으신지, 예전에 다친 적은 있는지, 자 이런 걸 물어보고 서류를 협조해 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이런 서류는 빼고 협조를 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중환자일수록 보험사는 처음에 웬만한 서류는 다 요청해서 받아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는 우리한테 유리하거나 객관적인 서류가 물론 대부분이 되지만, 때로는 이 고춧가루가 낀 것처럼 굳이 안 줘도 될 서류도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다소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방송에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힘들지만, 분명한 건 이런 불필요한 서류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그리 불리한 내용이 없다면 최초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는 웬만하면 다 줘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합의나 소송 시에 이 자료는 오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보험사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험사는 상해 급수 또는 부상 급수를 하죠. 이 급수에 따라서 예상되는 손해액이 있습니다. 보상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급수 얼마는 일정 금액 이내에서 종결을 해야지 일을 잘하는 직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상급수가 1급에서 5급까지는 감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급수 판단을 위한 자료는 우선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자, 자료가 넘어가면 보험사는 상위 급수를 판단하고 또 이 상위 급수에 따라서 감면비도 지급이 되고, 나중에 가해자 측과 형사비를 할 때도 이 부상급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 협조는 해줘야 합니다. 다만 중상해일수록 과거력이나 어떤 기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료까지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꼭 해주지 않아도 될 서류는 바로 의료자문입니다. 자, 의료자문을 해준다고 해서 금액이 무조건 픽스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의료자문도 전문가가 선임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냐, 여기 따라서 차선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병이 없는 분들은 보험사가 원하는 자료 협조해줘도 무방하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 후에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료자문의 경우 내가 바로 소송을 가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으면 전문가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